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랬나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리더니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쨍쨍한 하루, 그래서 또 한번 활기찬 하루를 예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들은 쇼킹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오늘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현 평론가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권대희 스픽스 미디어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권대희 본부장 여전히 전기현 평론가를 위해서 딸랑딸랑 하시나요? 네, 함께한 동안 딸랑딸랑 할 예정입니다. 네. 원래 그렇지 않은데 계속 저런 말을 하니까요. 네. 이게 프레임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사악한 대표인데 지금 하루 때거리가 없어서 정말로 죽기 살기로 오로지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를 만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아주 맞았어요. 처지가 비슷합니다. 처지가 비슷해요. 이제 드디어 이야 처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대표와 미디어 본부장이 처지가 같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면 국민들이 화를 내시죠. 역전의 용사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역전의 용사들 보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전기현 평론가한테 응원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처지가 똑같다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현 사랑하는 사람 1번, 나는 그래도 권대희가 낫다 2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판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정말 이렇게라도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돌려야 되겠다 생각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괜찮아 노영이가 최고다 그러면 3번. 네, 자 어쨌든 오늘 또 한번 웃으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웃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할 내용은 아니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당원들에게 미안하다. 왜 이런 글이 올라갔습니까? 전 평론가님.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국회의장이 될 줄 알았는데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오늘 표를 깨보니까 89대 80으로 우원식 의원이 됐습니다. 야 이거 뭐냐.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야 이거 뭐냐 이런 건 약간 우와 아니 이런 반란이 일어나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당신과 민심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렇게 표를 찍었단 말이야. 네. 야 민주당 끝났다. 네. 똑같다 21대하고 바뀐 게 없다. 저놈의 기득권 어떻게 깰 거냐 이러면서 오늘 장탄식 분노 그리고 탈당하겠다. 당직 옮기겠다. 그리고 권리당원 치워라 이런 이야기가요. 하루 종일 지금 온라인 뒤덮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신 말씀이겠죠. 아니 근데 뭐 우원식 의원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장탄식까지 하셔요. 저는 우원식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는 네. 의미가 없고 그분도 훌륭하고 오선 중진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또 민주운동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네.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1.1획도 폄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 다 네, 알고 네, 계실 네. 테고요. 다만 지금 현재 총선 민심이 뭐냐. 네. 누가 국회의장이 돼야 제대로 싸울 것이냐. 이것은 불문가지 아닙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답을 다 아는 건데 이재명 당대표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럴 수는 없다. 민주당이. 네. 이렇게 갔다는 것은 네.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제대로 민심을 못 읽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 JTBC 장림한 여의도라는 유튜브에 이제 원래 출연을 항상 해요. 아침 11시부터 12시까지. 거기에 서정욱 변호사, 그다음에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던 서용주 그 평론가라고 서용주. 불려져 예, 이제는.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 거기서 주제가 그거였어요. 누가 국회의장이 다음 주에 되겠느냐.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바깥에 우원식 의원이 인터뷰하려고 나와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우리 셋이 전부 다 추미애 의원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네, 민망하게. 근데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딱 교차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원을 아무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 나왔던 패널들이. 인터뷰하러 나오는 네네. 바로 거기 옆에 계셨는데 그랬는데 오늘 우원식 의원이 5선의 우원식 의원이 서울 노원을인가요 여기가? 당선이 되셨습니다. 국회의장으로. 야, 이거 진짜 이변이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김종욱 박사님, 민주당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명심. 저한테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다. 이렇게 막 공식화처럼 막 어이치 막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는데 이 갑자기 물론 89대 80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봐도 이게 좀 난제 중에 난제가 지금 하나 발생을 한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89명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죠. 당선인들이 왜 당심이라고 얘기되는 추미애 당선인을 그리고 또 최근에는 명심이라고까지 얘기됐던 측면에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유원식 당선인을 선택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흐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작은 표 몇 개를 모아서 한 대여섯 명이 나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한 40, 한 5표 얻어가지고 1등이 됐어. 이러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완벽하게 이제 우연성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건 딱 2명이 나와 있는데 89명의 당선인은 소위 당심과 또 명심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을 때는 판단의 공감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의 공감대가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당심과 무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다음 이 당에 있는 당선인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어떤 국민 여론이나 당신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 내부에 일종의 어떤 좋은 표현에는 공감, 나쁘게 표현하면 이익의 카르텔이 단기간에 만들어졌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좋게 비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용만님께서 나 탈당해버렸어요. 민주당 더 나빠요.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당원들은 좀 사실은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만은 또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워낙 럭비공 같이 행동을 했었었고 워낙 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의원 당선자들하고 이렇게 내 편으로 보듬지를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중도 온건파인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특히 우원식 의원은 이게 바로 우원식의 정치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오히려 시끄럽지 않게 혹은 바깥으로 크지 않게 본인의 표를 잘 관리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당원들의 마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당선자가 표를 찍었다. 네. 또는 이분들은 현장에서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이 가진 장단점, 특징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일종의 선호 투표를 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정치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놓고 누가 좋은지를 선호 투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금버금 또는 비슷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민심을 등에 업고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냥 공짜표 타고 무임승차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기준에서 자, 두 후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행동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민심과 당심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게 네. 하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추미애는 안 된다. 추미애로 갈 경우에 이재명의 일극체제가 공고화되고 자기 대권까지 아무런 역동성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표를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모았다는 겁니다. 추미애 의원이 전 장관이 방심한 면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조직적으로 모았을 때 이거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상호 의원이 움직였을 수도 있다. 어허. 본인이 당대표의 바람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말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은 결국 586으로 이름 지어진 기득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표작업을 했다. 그래서 친문, 과거에 친이해찬, 그리고 민평년, 그리고 그렇죠. 586까지 네. 똘똘 뭉쳐서 자 이름 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혁신과 개혁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뒷걸음치게 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그러나 이번에 공천에서는 어쨌든 살아남고 국회 입성을 다시 하게 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저는 추미애 후보를 짓밟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운동권들이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기존의 약간 친문 세력들이라고 네. 해야 되죠? 예, 그분들이 좀 이번에 오히려 똘똘 뭉쳤다. 그 조정식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하고가 사실은 이제 단일화를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렇고 나니까는 조정식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이 우원식으로 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원식이 되려고 그랬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그 얘기하기 전에 권대희 본부장 네. 좀 속상하시겠습니다. 1번, 2번 물어봤더니 스픽스에서는 압도적으로 1번을 많이들 얘기를.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3번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양자택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장 후보도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갑자기 3번을 끼워 넣어서 본인 좋아하는 사람 하니까 뭐 3번이 아니 줄줄줄줄 나와요. 스픽스도 3번인데요. 노영희 TV도 3번이에요. 그러니까요. 역시 내가 우원식 같은 사람이다. 와, 정말 저보고 아니, 네. 노영희 신났네 조용히 해라 웃지 마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지에 감사드린다 이 말씀드리고요. 1번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역시 이분들은 사회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네,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 그리고 사실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총선에서도 사실 정권 심판이 대세론이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표심이 나타나는지 지금 의석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뭐 어유치에 대한 이 대세론, 이 민주당 내에서 당심 안에는 분명히 또 이것에 대한 경종도 울렸구나라는 게 그게 보여지고, 근데 무엇보다 조금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권 심판에 대한 것들을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이 당내에서 이런 어떤 세력화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부각이 다시 된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어떻게 이 중차대한 문제들을 힘을 모아서 갈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입원치를 일주일 동안 받았었잖아요. 이게 저는 또 조금 안 좋게 작용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이재명 대표가 행정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게 중요한 국회의 책임이다, 책무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당선되었던 기존의 의원님들 어쨌든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뜻이 좀 명확히 보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이재명 대표 인정 못하겠다까지는 아니지만 뭐 네. 이재명 대표가 개인 정치인이고 뭐 운 좋아서 당 대표 됐고 대선 후보 됐으니까 뭐 앞으로 이 사람이 정치 되고 안 되고는 네. 나의 정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깊이 깔려 있는 편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재명 당 대표 언제 사법 처리될지 모르는데 우리 자기 대권 주자 당에서 키우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정말로 잡다한 이야기들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평소에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제대로 싸웠어. 이번에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길거리 나와서 제대로 한번 싸움이라도 했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아니고 하야라도 하라고 사퇴하라고 이렇게 나와서 정말 찬바람 부는 겨울 길바닥에서 외치기라도 한번 했습니까? 꼭꼭 숨어 있다가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한두 명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아니 숨어있던 사람들 서멀서멀 튀어나와가지고 정말로 민심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니 야 정말로 캐비넷에 뭐 잡혀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왜냐면 전면전 하려니까 용기 없는 거예요. 뭐가 걸려들면 나도 끝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까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모월, 모시, 모일에, 모일, 그러니까 모월, 모일, 모시에 정말로 누구를 만나가지고 꿇어 앉아서 빌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살려달라고. 네.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 양심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되는 것이 더 국민들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냐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양심이 있으면 평소에 싸우지도 않으면서 지금은 국민들 정말 등에 올라타서 무임승차하듯이 국회의원 됐는데 결국 하는 것이라고는 저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목숨 걸고 싸울 추미애보다는 합리적으로 정치할 만한 우원식이 더 좋다.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총선 전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민주당 이렇게 의석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을지로위원회도 사실 오랫동안 우원식 의원이 관리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목숨 걸고 총선 때 공천 다 정리하고 기득권들 다 몰아내고 이랬던 것들이 또 좀 허무하게 무너지는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나 탈당했어요. 도대체가 당원들의 뜻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민주당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이런 얘기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죄송하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게 싫다. 우리 후위를 도모하고 싶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좀
전제해야 될 건 우원식 네. 의원은 386이라고 분류하기 좀 어려운 57년생이기도 했어. 386 선배 세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를 활동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추미애냐 우원식이냐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능력과 호불호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됐을까라고 하는 흐름과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추미애 조정식 단일화 자체가 매우 인위적이다. 네, 그게 매우 안 이렇게 좋다. 인위적으로 가서 이 당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부의 불만들이 있었다라는 게 하나이고 네. 또 하나는 여기와 연동돼서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가게 되면 당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고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면 중도층으로부터 민주당의 지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논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저는 기자들의 이건 추론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위적이고 강요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당심의 60, 70%가 찬성한 추미애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다음 체제를 위한 포석들이 작동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체제라고 얘기하는 건 다음 당대표 체제 또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간다면 지방자치제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내부의 구도 근데 이런 구도와 관련해서 소위 일부의 세력들은 자기의 기반들을 이런 선거 과정에서 하나는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 개입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을 거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심은 뭐냐면 적어도 이 국회의원 당심은 대통령의 폭정에 맞설 수 있는 입법권의 지위와 권능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당심이었고 거기에 상징적 인물로 등장했던 것이 추미애라는 사람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당심들도 외면할 만큼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외면한 거니까요. 무엇인가 이익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다른 예를 들면 충정이 있다거나 네. 뭐 추미애 의원이 나쁜 일을 해가지고 뭐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데 뭐 윤 대통령과 무슨 뭐 밀약을 했다 이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면 저는 정확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계산과 미래라고 하는 그 가치 속에서 소위 지금 당심이 무너져 버린 거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들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당원들의 불만은 당연한 거죠. 네. 우리의 선택대로 가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타당한, 이해할 만한.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건 소위 공을 위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네. 다른 판단들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자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미애 후보가 원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원식 의원은 중립은 물가치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이거 코코코님이 질문하는 건데요, 전 대표님. 이제 중립은 뭘 가치가 아니다 이 네, 말은 무슨 뭐 뜻입니까? 중립만 가지고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 아하. 그래서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법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만 네. 합의가 안 될 때는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지금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감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시청자가 알고 있을 테고요. 네. 지금 현재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당심을 반영하지 못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자기 대권을 염두에 둔 나름의 포석인데 그 포석을 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있느냐. 네. 자, 제도적 권한이 있죠. 표를 자기들이 찍어서 국회의장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원인을 따져보고 그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책임을 묻기 전에 자, 우원식 의원을 찍었던 사람들 당당하게 나와서 왜 우원식이 되어야 되는지 누군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제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자, 많은 이제 언론에서는 네. 추미애 의원이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이 안 되는 사유가 존재했다. 해석은 100가지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여기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하. 당신과 민심에 따라서 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대세론이 그렇게 형성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 반대쪽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서 이 표를 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세력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당의 단합이 가능하냐 아니면 초장부터 아예 이런 분위기 보였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번에는
수박과 비수박의 논쟁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내용을 겪었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렇게 딱 되고 나면 그 뒤에 아니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그거야 국회가 무조건 방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재현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 지금.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첫 단추의 지점에서 뭔가 민주당에서 사단이 나고 있다. 이거 네. 막지 못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나 심판 문제가 멀어지기 때문에 큰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본인에게 있다. 이걸 사실은 조금 강조해 왔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도 정리하는 일을 왜 대표가 관여하냐.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 영향력 행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국회의장 알아서 뽑을게. 뭐 이런 취지를 좀 들려요. 게다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아무리 지금 영향력이 있다 한들 이거 중요한 말이죠. 아무리 지금 영향력이 있다 한들 국회의장 경선에 왜 대표가 개입하나?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조직적으로 뭐 아까 안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이나 기존에 이 이재명 대표의 이번에 그 세게 몰아치는 것이 좀 싫다거나 내 입지가 흔들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미리 우리끼리 좀 뭉치자 뭐 이렇게 서로 좀 얘기한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요. 네. 이런 논리대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유아 독존 시대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아무도 못 건든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의 결정은 누구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누구도 강요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만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지역민들을 대변하든 당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든 그런 것들을 대변해서 열심히 싸우라고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원 권력은 위임받은 권력이에요. 그냥 주머니에다가 돈 쭉 넣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왜 예를 들면 추미애 당선인으로 쏠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당신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토론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추미애 당선인보다 우원식 당선인이 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공적인 토론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면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 없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은 추미애 당선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국회의원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선거를 했더니 89대 80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럼 설명을 해야죠. 뭐 자기들의 독단적인 결정만이 진리값이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국회의원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당대표가 불개입해야 된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당대표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인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일화 과정에서 조직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는 당신과 민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 또는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계속 유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구체적으로 누군가한테 야 노영희 의원 이분 좀 밀어주세요. 자 김종욱 당선인 이 사람 해주세요. 라고 한 사실 자체가 그건 존재하지 없겠죠. 예. 아니 없다고요. 그래서 네.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입했으면 실제로 추미애 전 장관이 됐겠죠.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개입하지 않았는데 우원식 의원도 명심팔이를 했고요. 그리고 추미애 후보도 명심팔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재명 마음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당신과 민심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호소를 한 것인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결과가 이렇게 뒤집어질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미워서 자 우원식 쪽으로 표가 다 몰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원식을 살려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굳어지는 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개입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여전히 당대표로는 인정하지만 네. 차기 대권 주자로 또는 당의 주도권을 이재명 쪽으로 넘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네. 그런 기득권 구조 안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뭐 공개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표 차이가 97표 대 추미애 72다. 우원식이 97이고 추미애가 70이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그 가서 실제 투표한 사람들에게 제가 정확히 물어봤고 89대 80이 맞습니다. 우원식 대표가 80,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가
그러니까 우원식 대표가 89,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가 추미애 후보가 80이었는데요. 조금만 몇 명만 좀 더 이렇게 더 바꿨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이해찬 대표가 또 숨은 공로자다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죠? 김정 박사 말씀 좀 하시죠.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제가 예를 들면 이해찬 전 그 당대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해찬 대표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와서 그래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해찬 전 당대표의 입김이 매우 많이 작동했죠.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모든 상황과 모든 관련해서 작동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추정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구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권의 구도가 매우 재밌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권이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서 연대하게 되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고 그 자당이나 어떤 집단의 사적인 이익이나 권력 욕구로 서로 연결될 때는 매우 나쁜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평연이라는 조직이요, 따지고 보면 586과 친문의 전체적인 덩어리가 모여있는 조직 중에 하나였었고,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민평연의 수장도 대표도 했었었고 굉장히 그 나이가 가장 많은 그룹에 처해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과 어떤 게 연결이 되냐면 조국혁신당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당 안에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도 연결될 수 있는 과정들이 어떻게 충분히 있어요. 연결돼요? 조국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신문들이 많이 계시겠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당 내부에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집단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네.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야권 내부에서 권력적 지형의 변동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런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586과 친문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런 예를 들면 정책 작업들을 해왔었고, 그런 정책 작업들을 통해서 공천권을 확보하거나 당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 세력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많이 해왔던 어떤 그 사람들이 이쪽에 있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외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과거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에서 그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서 소위 자신의 당대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사태까지 만들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 거기에도 586과 친문들이 상당히 개입해 있을 거라고 하는 추정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추정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로는 민주당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의 행위였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해찬 전 당대표의 역할론까지가 중요하게 언급된다면 이건 매우 큰 사단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지금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이번에 탈당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조국혁신당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종욱 박사님 말 들어보면 오히려 조국혁신당은 좀 친문분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건 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 본부장 어때요? 그러니까 의원의 그동안의 그 행적들을 보면 뭐 81년 전두환 대통령 때 퇴진운동 벌이다가 투옥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민주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때 지금 얘기 나오는 이해창 당대표랑 같이 전 당대표랑 같이 입당 동기로서 인연이 생긴 거고, 물론 현재 민주당 내에 이해창에 얼핏 추정하는 분명히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힘이 분명히 작용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우 당선인 같은 경우에 뭐 네. 아예 뭐 친명까지는 아니라 범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또 네. 이번에 보면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휴 의원에게만 명심을 했겠느냐. 분명히 우 의원에 대해서도 같이 명심을 같이 전달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났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김진표 그 의장에 대해서 그 중립에 대한 어떤 우리 잘못된 어떤 인식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온건파로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우 의원 당선인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좀 합치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지금 벌어진 상황 속에서 특히 이채 양명주 관련해서는 우리 협치라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또 비판하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당신마저도 있기 때문에 우 의원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당뭐 네, 어떤 네. 발언들을 할까?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라. 네, 지금 스픽스 역전 용사들 보시는 분들 5,800분 정도 되시고요. 좋아요 1,800분 정도 눌러주셨는데 노영희 TV도 지금 거의 4,500분 넘게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정기현 대표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민주당 당원들끼리 갈라치기 하느냐 이런 의견이 네. 지금 이제 댓글로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죠. 그러면 이번에 자 국회의원들이 당신과 민심에 반하는 국회의장을 선출했는데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원식 의원 잘 할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박수를 치주는 것은 또 맞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 내내 그렇게 거대의 야당을 만들어줬는데도 제대로 못했다고 국민적 비판을 엄청나게 그랬죠. 받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 안에서 그냥 자기들이 이익 가지고 악의다툼하는, 그래서 정말로 경쟁정당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민주당 바꿀 거냐. 그래서 공천혁명을 통해서 싹 갈아치워라. 네네. 다 바꿔라. 좀 제대로 싸울 사람 있어라. 왜 당신들은 국민들한테 표를 얻어먹고 국회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가 놓고는 하는 것은 왜 올라가자마자 기득권 세력이 되느냐는 문제였죠. 결국 국민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비판받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국민과 당심이 그렇지 않은데 오늘 이야기 나온 대로 당심이라고 하니까 당선인의 마음이래요. 당심이 당선인의 당심이 마음이, 당선인의 그래서 당심으로 마음이다. 오늘 원식 의원이 됐다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당원들한테 뭘 호소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더 크게 나가면 여론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대의원들 그리고 이렇게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지 국민들한테 왜 물어보고 여론조사 왜 합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추미애 전 장관과 원식 의원 간에 비등비등하고 정말 박빙의 승부를 했고 누가 돼도 다 괜찮더라라고 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8대 2쯤 됐겠습니까? 9대 1쯤 됐겠습니까? 자, 국민들의 마음, 두 번째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왜 민심과 당심을 배신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니 갈라치기가 아니다. 이게 갈라치기가 아니로 확실하게 따질 것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야 지금 이 문제가 과거 21대 때 보여줬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원 게시판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분위기 매우 살벌하고요. 도대체 너네를 믿고 찍어줬더니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냐, 뒤통수 맞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치기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현장에 없었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기사로 나오는 거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우원식 당선인이 당선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박수도 나오지 않고 매우 당황스럽게 정막이 좀 흘렀다라는 거는 뭐냐면 의원들 스스로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전체적인 의원들의 공감대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소위 당심도 추미애 의원에게 있고 이재명 당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긍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국회의원들, 당선인들의 역할 아니야? 이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저희 당원들의 엄청난 토론 그다음에 요구 조건들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적인 의원들의 어떤 토론 과정이 이걸 엎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민주적입니까?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왜 의원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저희 당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이 충분히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다면 당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던 입장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네. 만약 그래도 용납이 안 된다면 의원들이 당원들한테 반성하고 사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공론적 과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소위 이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필요할 때는 당원들에게 많은 어떤 혜택 아니면 지지를 받고 있다가 네.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공론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별도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선택권들을 행사한다면 그게 민주적인 공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계속 해보자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지 우원식 의원과 추미애 의원 간의 갈등을 통해서 민주당을 좀 갈아서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저기 전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네, 겁니다. 몬당님께서 우원식 의원이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민심과 당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 너무 허탈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다 탈당한다, 속상하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되게 많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당선인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하면서 우리가 끝에 나온 사실 하나만 가지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뭔가 내부에 혁신 동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기득권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노영희 변호사, 김정호 박사 똑같이 우리는 박수 쳤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네.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정치를 해야 되죠. 그렇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기득권 구조에 휩싸여 있는 것보다는 뭔가 바뀌어야 정말 된다. 껍데기를 벗고 나와서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한다. 유능한 진보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확신을 심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을 박수치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하늘에서 내려준 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나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현재의 상황과 조건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걷는 길이 옳고 바르다.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에 충실히 따라가 달라고 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선택이 초장부터 그냥 깽판 나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깽판이다. 깽판 난 거죠. 이걸 추미애 장관을 짓밟아 버린 건데 제가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추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국회의장으로도 해야 될 일은 비전으로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것이 지금 우리 세상의 순리에 따르는 것이다.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거나 하야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외치지를 못하겠다.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정말로 질렸어. 이거 좀 대신 좀 해주세요. 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대승하고 추미애 장관이 강력한 후보로 등극한 것이죠.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의 그 질문은 더 좋은 정치로 나가는 과정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 때문에 깨졌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윤희님께서 전기환 대표님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네요. 이재명 대표를 다시 지켜야 될 명분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선거가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주당을 쫙 끌고 갈, 뭐 사실 이제 당대표 좀 있으면 또 끝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지, 이재명 대표 연임에도 관련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불러들일 것인지, 정청래 의원이나 오히려 추미애 의원 같은 분이 차라리 당대표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떨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냐, 리더십이 상처받았느냐, 아니면 이번에 차라리 국회의장에서 떨어졌지만 더 강력하게 당대표로서 뭔가 추미애 대표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결단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연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죠. 뭐 아직까지 뭐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6월 달 정도가 되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래야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나올지 말지 결정을 할 상황인데 저는 22대 국회의 첫 1년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격돌의 양상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국회 운영 과정과는 별다르게 봐야 될 상황이다. 네. 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하나 차곡차곡 탄핵의 사유들을 좀 쌓아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의 민주당의 역할은 소위 이런 국민적인 의혹들을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럼 네. 그 의혹들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응당? 민심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 결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매우 강력한 부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아닌 새로운 체제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리더로서 여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89대 80이라고 하는 당신과는 다른 흐름 또는 의원들 스스로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 당 내부에 새로운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열의 씨앗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권력을 나눠먹기 위한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징후가 좀 빨리 나온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좀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는 당연히 어떤 때든 빠른 시일 내에 정책 결단을 해서 당의 리더십을 갖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네. 들고요. 저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야 되는 네. 어쩜 좀 되게 좀 안타까운 하나의 선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판을 채로 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국회의장 주미애 법무장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도 충격을 받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당장 이제 당대표 문제 있죠. 그리고 국회가 개원되면 이제 법사위원장 누가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데 거기는 누가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부터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서 정치를 정상화시키는데 민주당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이 국회의장부터 이제 나와버려서 네. 판을 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적극적인 감정으로 보면 아마 이제 많은 당원들이 그러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자 당원으로 당 대표로 내세우자 이런 의견이 있을 거고요. 자 정청래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비교하면은 누가 맞느냐? 그럼 대충 정리되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두 번째, 그럼 법사위원장을 또 누가 맡을 거냐? 법사위원장 후보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을 새로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고심이 깊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국회가 개원되면 경향적으로 보면 이번에 초선으로 국회 오는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을 많이 밀었을 거란 말이에요. 국회 들어오면 그냥 햇병아리로 취급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당대표 선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저는 상당히 많은 장애에 그 벽에 부딪혀서 애를 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님께서 또 고액 후원을 해주시면서 우리 또 스픽스의 평론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반대로 수고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들이 민주당원도 아니면서 모든 민주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의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나요? 100만 당원에게 다 물어봤어? 난 당원이요. 난 지켜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민주당 원도 아닌 자들이 이렇게 분위기에 몰고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원입니다. 당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의원식 의원 개인이 무슨 능력이 안 된다 아니면 겉멋을 썼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어느 의원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해 왔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원식 의원의 지금까지 의정 활동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는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당원들이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당원들의,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뭐 전당원이 투표를 해서 국회의장을 뽑는 게 아닌 이상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22대 국회에 처음 전반기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근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민심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왜 그런 당심과 무관한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100만 명 다 물어봤네 안 물어봤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모든 결정에 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100만 명 모두가 그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거니까. 두 분에 대한 호불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좀 더 강력하게 국민적 요구인 윤석열 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국회 입법 권력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구상이 있었는데 네. 그 구상이 국회의원 171명 이번에 16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만 169명에 의해서 약간의 방향이 수정됐으니까 그 수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건 우리 같은 예를 들면 방송 토론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것까지 문제 제기하시면 저희들은 앞으로 입 맞고 살아야 되는 상황 입틀막이네. 그럼 또.
당원들이 입증하기 어딨어요. 제가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의견은 누구든지 5천만 국민이 각기 다르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를 5,200만 국민들은 다 물어보고 결론 내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나오는데 그 일부 지지하는 사람들 말이 야 너희들 대한민국 국민들 다 물어봤어?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해. 이런 말을 할 때 비판을 안 해야 됩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여론이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것은 각기 자신의 시각으로 보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버리면 우원식 의원 얼마든지 잘하도록 저희들이 정말로 격려도 하고 그리고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당원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심이 무엇인 것 지금 댓글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까? 네. 나 당원이다, 나 당원이다, 나 당원인데 탈당하고 싶다. 당원이다. 왜 출연자가 당원이고 아니고가 우리가 토론하는데 문제가 되면 그러면 네. 국민의힘은 저는 비판도 못하게 해요.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못하게 해요. 당원도 아닌데 그러면 이준석 처음에 개혁정당 만든다고 해서 잘한다 박수 쳤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소나무당 그렇죠. 할 때도 새로운 정치하는 거 박수 쳐줍시다 라고 하는 것은 기성의 벽을 어떤 식으로든 깨부수고 힘은 약하지만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신진 세력이 정말로 마중무를 받아서 큰 네. 정치로 가야 한다는 이런 바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선생님 말씀을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국민에서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돌격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협상해서 뭔가 좀 안정적인 정국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도생님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에서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왜 민주당 당선자들은 국민들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릅니까? 이렇게 일가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추가로 드리면 네. 6개월에서 9개월만 전후만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그때 소위 민주당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왜 우리 민주당은 기득권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지? 그러니까. 당원들의 민주적인 힘들을 통해서 당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당원의 정당으로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주류가 됐고 실제로 그분들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당선인이 됐거나 아니면 재선 3선을 하신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투표를 하신 건데 당원들의 마음은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명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위 추미애 당선인을 통해서 입법부를 강화시켜보자라고 하는 당심이 있는데 왜 이 당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근거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입성한 근거와 다른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 다른 판단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내일 모레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논거를 제기해 달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네, 권 본부장님. 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호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 네, 일단은 뭐 국민개혁신당 포함해가지고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아주 환영의 어떤 보도를 내놨고요. 또 그 명심의 어떤 명심파리를 지적하면서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를 또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차기 의장이 말하는 일하는 민생국회 협절 의사가 있는 만큼 우리 당과 많은 소통도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내놓은 얘기들 보니까 안도감으로 지금 굉장히 표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참 기사회생 이런 말이 잘 만든 것 같아요. 이상하게 꼭 그렇죠? 구비마다 네. 포인트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방향의 뭔가 결정이 이루어져요. 그게 팔자인가? 뭐 운명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오늘 힘이 좀 더 빠지는 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얼마나 부분을 좋아하겠어요, 가지고. 그분들은? 아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요 모순과 부차적 모순이 있다고 치면 주요 모순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할 것이냐 이런 것에 있다가 거기에 전선에 뛰어들어서 정말로 필사적으로 싸움해야 될 사람이 적진분열해가지고 갑자기 장수가 다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힘이 더 빠진다는 이야기가 야 정말로 세상을 바꾸기가 이렇게 어렵느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철옹성을 치고 절대 뚫리지 않겠다 그러고 오늘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나왔는데 사진이 정말로 행사 이후에 4시간 뒤에 나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시 또 쳐다보고 있는 국민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분들은 원래 다른 세계에 있던 분이니까 네. 비판도 하고 이렇게 했고 정말로 조금이라도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말로 바뀌어서 잘 싸우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첫 판부터 이렇게 가버리는 걸 보니까 힘이 쪽 빠지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오늘은 저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나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나빠 죽겠는데 기분 나쁜 거 좀 표현을 좀 해야 되지. 왜 우리는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거짓과 위선과 불의를 보고 맞서 싸우는 자는 왜 하나가 되어서 단결해서 뛰어가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정말 헝클어진 모습을 보면서 힘이 빠지니까 욕을 하는 수밖에 없다. 에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아. 정말 이런 네.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정기현 평론가 원래 남욕 잘 안 하는데 엄청납니다 오늘. 아니 지금 오늘은 욕은 아니고 비판입니다. 이제 네, 어쨌든 이런 감정의 비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대단하네요. 자,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 착한 사람들끼리 들어가는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 안보험 모든 보험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재무 컨설팅부터 내가 무슨 보험 어디다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보험 바꿀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나왔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의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다는 것도 매우 놀랐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정정당당하게 나 나가가지고 소환조사 응하겠다. 나 수사하려면 해라. 이런 모습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검찰 인사 끝나고 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결국 이걸 보고 사람들이 욕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오찬 참석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고요. 이게 딱 153일 만에 등장한 모습이었는데요. 점심 식사할 때 사진이 안 나왔죠. 한참 나중에 나왔습니다. 공개 행보 일절하지 않던 김 여사가 외교 무대를 계기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바로 딱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도 좋게 검찰 인사가 본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됐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타임에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 약간 좀 뻔뻔하고 염치 없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렇게 딱 나타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난 소환조사 임하겠다, 나 수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덧붙여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 뭐라고 보세요? 전 대표 화내지 말고. 네.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처럼 야 진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뽑는데 이렇게 됐고 또 오늘 참. 하필 캄보디아 뭔가 짠 거 같지 총리하고 않습니까? 참. 됐고 지난주에는 검찰 인사 끝냈고 그래서 이제 김 여사가 등장했습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합니까? 정면 돌파하겠다면. 그런데 이제 바라보는 국민은 와 정말로 대단하다. 아니 정말로 설명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살은 좀 빠진 것 같다 전에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나왔고 특히 저 사진에 보면 뭐 상당히 좀 몸이 쇠약해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서 오늘 아마 그 회담을 하고 난 뒤에 사진이 나오기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네. 안에서 어떤 사진을 내보낼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내일 정도 되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정보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봐서는 오후 시간 내내 왜 오늘 행사했던 오찬 사진이 나오지 않지 점심시간 때 계속 안 나오고 있다가 아까 보니까 한 6시 가까이 돼서 이제 사진이 한 2장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왜 사진을 늦게 낸 건지 또 내부에서 어떤 사정이 일어났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내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참 오늘이 희한한 날이다. 2024년 5월 16일. 5월 16일이지 않습니까? 16일 날 참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고 한쪽은 거대한 역풍을 맞고도 다시 재기하려는 모습. 하나는 순풍에 돛을 달고 거대한 세력이 돌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돌부리에 걸거쳐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 야 이게 인생이냐 이게 정치냐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매우 씁쓸한 심정입니다. 이름 없음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패널분들 평론에 비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요. 민주당이나 그 당원 지지자들이나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절대로 국민과 민주당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전기한 평론가가 버티면 된다라고 대통령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도 조국 이재명 재판 결과를 보고서 판을 뒤집어 엎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니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할까요? 이게 윤 정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 오늘 딱 공개 행보하면서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검찰에서 끝나자마자 나 이제 괜찮아. 나 이제 안전벨트 맸어. 딱 이런 태도로 모든 언론에 공개하고
앞으로 나 정정당당히 승부하겠어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뭔가 승기를 잡았구나. 이거 정말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낮에 이거 한다는 얘기, 김건희 여사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이 사실은 당대표로 국회의장으로 됐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걸 보고도 이런 식으로 투표를 했다는 건가? 야, 진짜 신기하다. 이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배가 부르구나.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정욱 박사님 민주당원이신? 다시 또 국회의장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런 부인은 없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치양명주라고 하는 5가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양명주가 다 대통령 부인, 그렇죠. 부인 일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오죽하면 같은 식구인 검찰에서 철저하고 빠른 수사를 검찰총장이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다면 네.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를 매우 힘들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미 기사로 나온 건데 이미 4월 총선 이전에 용산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측근 라인들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다 나오기 시작했었다. 그랬죠. 이 얘기는 총선이 지나면 무조건 검찰 인사를 통해서 소위 자기 부인 리스크인지 아니면 본인 리스크를 본인이 이렇게 극복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VIP 1, 2 논쟁이 워낙 뜨거워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판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 상황을 넘기려고. 근데 비선 논란이 발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선 논란이 발생을 했는데 이 비선 논란이 발생을 해도 소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 자체가 깨지지 않는 상황. 을 보면서 견딜만 하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버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이것을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치 양명주 중에 뒷부분인 양명주 부분을 갖다가 검찰 인사를 통해서 막아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 차곡차곡 실현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 지지층이 버틸 수 있을 거야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은 당장 이렇게 자기들의 머리대로 좀 굴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 여론이 하나하나 증거가 나오게 되면 저 못 버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또 한 번 탄핵의 사유와 국민적 분노의 사유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일단 기분은 지금 되게 좀 나쁘죠. 저는 얼굴을 하고 등장을 네. 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요. 그 맹자가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상황을 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노영희 변호사께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참모들의 조언을 받고 나온 겁니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스스로의 자신감 회복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김건희 여사가 아마 이제 내가 나가겠다,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 그래서 모든 일정 잡아라라고 했을 겁니다. 그것은 오늘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중요한 대통령실 내부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게다가 이 검찰 인사도 저는 사실은 이분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민정수석을 어떻게 누구를 시킬 것이냐,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구를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소문이 많이 돌았거든요. 그렇죠. 이 소문은 공중에서 뚝딱 떨어져서 누군가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자, 그것은 증거를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황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밖으로 나온 것이고, 야, 검찰 소환조사 한번 하려면 해봐, 내가 나가서 직접 받을게 라고 했을 때 지금 임명받은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4차장 검사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겠느냐. 네. 그래서 차라리 드러내놓고 공개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훨씬 유리한 국면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결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추후에 결정되는 대통령실의 움직임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해서 자신의 의사대로 이렇게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대통령 국정평가에 대한 긍정평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검찰 인사할 때까지 상당히 말도 안 된다,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이 법치주의를 농단해도 되는가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의 판단 아니었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가 딱 그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민주당은 국회의장으로 센 사람 계속해서 공언하던,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겠다고 공언하던 사람은 내치고
온건파라고 불리는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지금 선출하고 김건희 여사는 딱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나 아무 잘못 없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어쨌든 보수적인 성향의 이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집하면서 봐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 지지해 주겠습니다. 당신들 내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요? 김 박사님 한번 분석해 보시죠. 나는 그럴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난 김건희 여사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럴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그분들을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였다면 또 보수의 지지자였다면 봐라 얼마나 당당하냐 얼마나 멋지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상승의 여력은 없을 거라고 지금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뭐냐면 예.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면 TK가 내려가고 TK에서 올려보내면 수도권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최근에 보니까는 오늘인가 이런서 나온 거 보면 1% 정도 약간 오른 정도에 있으니까 저는 요 과정에서 20%대 중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거냐 아니면 오히려 야권 지지층들이나 중도층에게 분노를 유발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수사에 대한 그 검찰 인사가 다 벌어졌기 때문에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소환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소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시간을 계속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검찰에서 수사팀을 다 바꾸면 네. 수사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재명 당대표 수사도 마찬가지고 이화영도 마찬가지고 다 예를 들면 이런 수사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가 바뀌면 수사 방향이 다 바뀌는데 야당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가 공전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을 때 전 다시 그때부터 소위 김건희 리스크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싸워야 될 주체인 야권 진영이 얼마만큼 국민들의 마음에 부합해서 싸워줄 것이냐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최수근 해병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엄청나게 예를 들면 지지 상승이나 정책 효능감을 느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농단을 벌이고 있는 검찰 인사를 보면서 여기에서 맞서 싸워야 될 민주당과 야권 진영이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중도층들이나 진보층 일부가 유보층으로 빠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당 지지율에서 흔들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국정운영 지지율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만 정당 지지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변동이 있을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제가 볼 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상황 보면 민주당이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 못 차린다. 좀 제가 당원이니까 이제 어쨌든 예, 오늘 목요일 오후에 나온 얘기라서 이게 사실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보수층들이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효능감을 느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생각을 바꾸어서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이 더 잘 싸워야 한다. 사안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뭔가 국민의 뜻대로 움직여 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자신들에게 이제 큰 힘이 되어서 총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대의 상황이 되죠. 바뀌지 않는 대통령과 영부인은 원래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고, 자 여기에서 맞서서 제대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야당은 뭔가 좀 분열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게 수가 뻔한데 빨려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준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지금 흡수해서 민주당이 싸워줄 수가 없다. 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하면서 와 정말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일단 분열되어 있는 상황 네.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민주당을 믿고 가느냐라는 말이 진짜 10번 100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됐죠? 제가 지난번에 됐습니다. 분명히 가석방 안 돼가지고 그때 충격받았었다고 처음에 말했었고 그 당시에 나온 소문은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매우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윤 대통령 모친 장모 결국 가석방 취소가 되면서 검찰 인사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만들어졌죠.
게다가 김 여사, 김건희 여사도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해서 사실은 원래 의혹이 있어요. 자기가 다니던 그 어떤 그 최고 경영자 과정에 누군가를 소개해가지고 모친에게 통장 잔고를 위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가 사실 있었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경찰서 이번에 무혐의 처분이 났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행복한 일이 점점 줄줄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가족 관련 수사 흐름도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어쨌든 남편이 세기의 사랑으로 홍준표 시장의 말에 의하면 상남자로서 지금 부인을 많이 지켜주고 있는 게 겉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또 하늘이 다시 보호하는구나 우리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검찰 인사가 제일 기분 좋았을 텐데 반대했던 이원석 총장 좀 있으면 이제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고 수족이 다 잘려나가고 다음에 또 그 고위급 인사 바로 밑에 있는 중간 간부 인사들이 인사가 또 있단 말이죠. 검사가. 그럼 결과적으로는 날개가 달리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권 본부장님? 아니, 쭉 저도 오늘 그 공개 행보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내용 그 모친 관련해 가지고 무혐의 판정 난 거 이것이 그냥 묻혀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그 국민의힘 여권 내에서도 이번에 그 공개 행보에 대해서 김 여사 수사 라인 교체된 거 검찰 인사가 난 뒤에 김 여사 공개 행보하는 거 아니냐. 국민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를 비판이 아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검찰 수사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숨어 있으면 더 부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또 진단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측면에서 안 나올 수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지금 국정 기조의 어떤 민생의 부분이라든지 신뢰의 부분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데 뭐 이 부부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뭐 여권도 그렇고 우리 민심도 그렇고 지금은 좀 민주당이 좀 삐걱거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국정 지지율 올라간다 이렇게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 보고요. 또 다시 반전의 무언가는 또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시는데 뭐 민주당 떠났다는 분들 많아서 뭐 민주당 떠나지 마시고 열심히 싸우시라고 제가 당원이든 아니든 전 당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닌데 아까 당원이 아니니까 말할 자격도 없다고 하신 분들 말씀은 제가 아주 동의하기 어렵고요. 제 주위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 아주 많고요. 그런 것보다 제가 이제 지금 댓글을 쭉 이렇게 보면서 막 분노하고 그다음에 힘들어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한 말씀 이런 거 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싸워왔어요. 싸웠다는 것은 불의를 보고 맞섰어 할 말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야, 스픽스도 노희 변호사도 김종욱 박사도 참 힘들겠다. 지금 민주당하고도 내부에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아는 얼굴에 뭐 다 아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안에도 그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뭐 어렵게 들어가신 분도 있고 쉽게 그냥 무임승차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덜 옳고 이게 사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네. 근데 그 일을 계속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피곤하지만 관심 가지고 좋은 나라 만든다는 원래 목적 때문에 중간에 이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장이 됐으면 했을 일을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똑같이 하도록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표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비판에서 포기를 해버리고 떠나버리면 결국 그 비판자들이 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으로서 당원으로서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할 일은 좀 해보자. 끝까지 좀 싸워보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선 의원으로서 민주당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었고요. 그동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잘 싸웠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민주당원의 뜻을 다 대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이분을 뽑았으니까 그것도 그분들 나름대로도 국회의장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뽑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믿어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은 강력하게 이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농단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획을 그어주시고 그냥 가치 중립적인 몰 가치적인 그런 중립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숨지 않기를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김 박사 보시기에는 실제로 우원식 지금 의원이 다선 중진으로서 관록도 있고 역량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싸울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제가 질문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럼 저에 대한 고백을 하면 예. 전 주변에 저한테 약간 수박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약간 수박? 저보고 약간 수박. 이분은 절대 수박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있었을 때 전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추윤 갈등이 있을 때 저는 추 장관이 그렇게 저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있었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 걸 기억하시는 분은 지금 와가지고 저한테 약간 수박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추미애 전 장관을 옛날부터 싫어서 지금도 싫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개별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전체 흐름으로서 당심 또는 민심에 따라서 얼마만큼 국민들과 당원들이 요구하는 상황들을 가장 선두에서 원칙적으로 싸워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당과 야권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폭정을 막거나 아니면 탄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초기부터 힘이 빠지게 됐을 때 지금 당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 뭐 살짝 원칙이 위배되지만 이렇게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했을 때 그 근현의 폭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원식 의원님 좋은 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분이에요. 네. 좋은 분인데 문제는 그 좋은 분이 더 힘있게 싸우려면 당신과 민심이 세게 지지해 주셔야 돼요.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안 되는 게 정치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당심과 민심이 강력하게 요구해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일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힘의 약화라고 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개인에 대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여론과 민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스픽스 좋아요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영희 TV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의견 드립니다. 여러분,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참여 가능하고요. 저희 구독자들의 브랜드 선호도 리서치와 광고 효과를 검증하고 싶은 기업들은 카테고리별로 선착순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광고가 가능한 카테고리는 금융, 제약, 유통, IT, 여행, 공산품, 농업 분야입니다. 금융, 제약, 유통, IT, 여행, 공산품, 농업 분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spixed@spixs.kr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광고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응모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선착순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응모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네. 실제로 너무 많이 와서 이분들을 어떻게 잘게 잘라서 가능한 광고를 좀 다 6월 7월 달에는 네. 해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럼 선착순이란 말을 빼야죠. 아니, 처음에는 10개 회사만 선정하려고 했는데 네. 실제로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받아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광고를 해드리려고? 무료로 내드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효과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케팅 부문장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해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 광고들을 많이 선호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야지 우리 방송이 잘 된다. 저희 스픽스는 다른 방송들하고는 좀 성격이 매우 다른 매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느 기업이든 참여 가능하고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여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역전의 용사들 여기서 마칠 건데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제가 열심히 밀고 있죠. 1644-1236 1644-1236 전화하셔가지고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보험 한번 들어보자. 재무 컨설팅 정확히 해드립니다. 잊지 마시고요. 요즘에 이런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도 딱 광고는 제일 중요한 게요. 인지도입니다. 이 이름이 기억이 정확히 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광고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건데 더 착한 보험은 바로 그 두 가지 점에서 벌써 성공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10-7611-3303 010-7611-3303 연락하셔가지고 카톡 보내시면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혹은 밤이라도 그분 다 접수 받으셔가지고 연락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용사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